이번에는 밴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밴드라고 하면 네이버에서 출시한 폐쇄형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SNS라고 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앞전 시간에 설명드렸던 카카오톡 같은 경우에는 채팅을 기반으로 한 메신저의 기능이 강했다고 하면, 네이버 밴드 같은 경우는 사이트를 보여드리면 모임 같은 것을 관리하기 편하도록 모임을 위한 공간이라고 홍보하고 있습니다. 카카오톡은 메신저고 메신저의 기능이 강하고요. 물론 채팅방 안에서 단체 톡방을 이뤄서 여러 사람과 대화를 주고받을 수 있지만, 네이버에서 사용하는 밴드는 그것과 약간 성격이 다르다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어떤 점이 다른지 사용법에 대해서 알아보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밴드를 설치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밴드를 만들고 설정하고, 역시 게시물을 올리고, 댓글과 알림을 받고 새로운 친구를 초대하고, 이런 기능으로 하나씩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밴드 앱 설치하기입니다. 자, 역시 카카오톡 설치 과정과 별반 다를 게 없기 때문에 빠르게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플레이스토어에 들어가서 이번의 화면처럼 검색창에다가 밴드라고 검색을 해주면 네이버 밴드가 검색이 되고요. 설치 버튼을 눌러서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설치 과정이 다 진행이 되면 열기 버튼이 활성화되고, 열기 버튼을 터치하면 네이버의 밴드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카카오톡 같은 경우는 전화번호만 있으면 회원가입 과정을 아주 복잡하게 거치지 않고 사용하고 있는데, 지금 네이버 밴드는 보시면 알겠지만 휴대번호나 네이버를 가입하거나 페이스북 아이디를 이용하거나 네이버 아이디를 이용해서 로그인을 할 수 있는 화면이 보이고 있습니다. 자, 교재에서는 네이버의 아이디를 이용해서 로그인을 하고 있습니다. 자, 로그인한 후 첫 화면이 되겠습니다. 자, 이 교재에서도 아무래도 개인의 프라이버시가 있기 때문에 이미지 같은 것들을 다 모자이크 처리하고 있는데, 이건 참고로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했을 겁니다. 자, 위쪽 화면을 먼저 좀 봐주겠습니다. 자, 위쪽 화면에 보면 제일 왼쪽에 지금 12번 첫째 화면에 보이시는 집 모양의 아이콘이 있고요. 두 번째 조금 특이한 색을 피드 메뉴가 있고요. 종 모양의 아이콘이 있고요. 채팅 모양의 아이콘이 있고요. 설정 모양의 아이콘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 페이지를 가기 위해서 홈 버튼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지금 12번 화면에서 설명하고 있는 두 번째 있는 메뉴는 색을 피드라고 하는 기능이 되겠습니다. 말 그대로 새로운 글이 등록되었을 때 그 목록을 한 화면에 보여주고 있는 메뉴가 되겠습니다. 가입되어 있는 밴드가 여러 가지일 경우에도 새로운 글에 대해서만 해당 목록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에 있는 메뉴는 종 모양의 메뉴인데 알림을 설정할 수 있는 메뉴가 되겠습니다. 네 번째에 있는 메뉴는 카카오톡과 마찬가지로 채팅을 할 수 있는 방을 활용하는 메뉴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줄이 3개 가로로 되어 있는 이 메뉴는 공지사항 등 여러가지 더 보기 위한 메뉴들을 변동사항이라든지 밴드에서 제공하고 있는 다양한 기능들을 볼 수 있는 화면이 되겠고요. 이 부분에서 설정을 할 수 있는 메뉴까지 보이고 있습니다. 다시 홈 버튼을 눌러서 홈 메뉴를 눌러서 맨 첫 번째 화면인 내가 가입되어 있는 밴드의 리스트가 보이고 있는 화면입니다. 자, 보이고 있는 목록 아래쪽에는
밴드 만들기, 밴드 가이드, 밴드 찾기. 새로운 밴드를 만들거나 밴드의 설명법을 배우거나 새로운 밴드를 찾아보는 기능을 아래쪽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단원이 끝나고 두 번째로 밴드 만들기입니다. 자, 역시 홈 메뉴에 현재 위치해 있고요. 현재 아래쪽에는 내가 가입되어 있는 밴드들의 목록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자, 새로운 밴드를 만들 때는 오른쪽 위쪽에 더하기 버튼을 클릭해서 밴드 만들기 메뉴라는 메뉴를 터치해 주겠습니다. 자, 만들고 싶은 밴드가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 성격을 정해주고 해당되는 항목을 선택해주면 밴드의 이름을 입력하는 메뉴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원하시는 이름을 입력하고, 자, 밴드 타입을 설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조금 더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초창기에 네이버 밴드는 비공개 밴드를 운영으로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상대방을 초대해서 등록돼 그 경로를 타고 들어온 사람만 사용할 수 있는, 그러니까 공개를 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기본적으로는 비공개 밴드로 유지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사용을 하면서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공개 밴드를 사용할 수도 있게 변경이 되었고, 밴드명만 공개를 하고 게시물은 아무도 멤버만 볼 수 있는 방법으로 설정할 수 있는 밴드명 공개 밴드라고 또 따로 메뉴가 존재하게 되었습니다. 누구에게도 노출을 시키고 싶지 않다 할 경우에는 비공개 밴드로 만들어 주시고, 나는 누구나 아무나 들어와도 상관이 없다 라고 하면 공개 밴드로 설정해 주시면 됩니다. 내 밴드명은 공개가 되어도 내 게시물은 멤버들만 볼 수 있어야 한다라면 가운데 있는 밴드명 공개 밴드로 설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해당 밴드가 만들어진 모습을 6번 화면에서 보실 수가 있고요. 자, 여기에 새로운 글을 쓰기 위해서 글쓰기 버튼을 눌러봤습니다. 자, 해당되는 소식을 오른쪽 화면에 등록된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카카오톡과 마찬가지로 밴드에서도 나를 소개할 수 있는 프로필을 설정할 수 있는 메뉴가 있습니다. 세 번째 단원으로 프로필 설정하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역시 밴드를 실행하고요. 설정 화면을 터치해 보겠습니다. 자, 더보기 메뉴에 설정 버튼을 클릭해 보면, 터치해 보면 제일 위쪽에 내 프로필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카카오톡과 거의 비슷하죠. 자, 현재 사용 중인 프로필, 2개 이상의 프로필도 등록이 가능한데 현재 사용 중인 프로필이 보이고, 해당 프로필을 터치하면 프로필을 수정할 수가 있는 메뉴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자, 카카오톡과 마찬가지로 해당 이미지를 변경할 수도 있고요. 내 앨범에 있는 사진에서 다른 사진으로 선택을 해서 변경을 시키는 방법을 보고 계십니다. 네, 프로필 설정이 끝났으면 완료 버튼을 눌러서 프로필을 변경하는 화면이었습니다. 다음은 가입되어 있는 밴드에 사진과 동영상을 올리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자, 홈 메뉴에서 현재 보이고 있는 내가 가입되어 있는 밴드의 목록들이 보이고 있고요. 내가 사진을 올리고 싶은, 글을 쓰고 싶은 밴드를 선택해서 들어가겠습니다. 자, 교재에서는 산악회라는 밴드를 선택을 해서 들어가고 있습니다. 자, 이때부터 보실 메뉴는 화면의 위쪽이 아니라 아래쪽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지금 선택한 메뉴는 두 번째에 있는 이미지 모양의 아이콘을 터치를 했습니다. 저희가 하고 싶은 기능은 사진을 올리는 기능을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이미지 아이콘을 터치해서 사진 올리기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오른쪽 메시지는 밴드에서 내 사진이 모여있는 갤러리, 앨범을 접속할 수 있는 기능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허용을 해줘야 되고요. 자, 갤러리 안에 있는 사진들 중에
원하는 사진을 터치를 해서 선택을 하고 올리기 버튼을 누르면 선택된 사진이 올라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7번 메뉴에 있는 그냥 올리기와 앨범 선택하기 두 개의 메뉴가 있는데 보통 네이버 밴드 같은 경우에는 사진들을 하기 위해서 몇 개의 앨범으로 구분을 해서 사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내가 원하는 앨범을 선택해서 올리는 방법이 있고 그냥 올리는 방법이 있고 두 개 중에 선택해서 사진을 올리면 되겠습니다. 동영상 또한 마찬가지 방법으로 진행해주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사진과 똑같이 동영상을 선택하고 올리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밴드 설정하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홈 메뉴에서 본인이 가입되어 있는 밴드를 선택하고 밴드 설정 관리라는 곳을 터치해 보겠습니다. 현재 밴드에 대한 내역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밴드의 이름부터 시작해서 가입된 사람의 숫자, 그 다음에 검색해서 접속하게 해줄 수 있는 키워드, 그 다음에 밴드의 주소 등 여러 가지를 설정해 줄 수 있는 화면이 있는데 일단 산악회 메뉴를 터치하겠습니다. 자, 지금 하려고 하는 것은 내 밴드의 첫 타이틀 이미지를 바꾸고 있습니다. 대표 이미지를 바꾸기 위해서 카메라 모양의 아이콘을 터치하고 자, 앨범에서 사진을 골라서 바꿔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소개말. 밴드에 처음 들어온 사람들에게 이 밴드를 소개할 말을 넣고 확인을 눌러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밴드의 주소. 자, 지금 보고 계시는 이 위쪽에 있는 주소. 다시 자세히 볼까요? 자, 인터넷 주소처럼 여기에 있는 이 주소를 인터넷 검색창에다 대고 타이핑을 해서 직접 들어올 수 있게 인터넷 주소를 설정해 주실 수가 있는데 주의하실 점은 밴드의 주소는 설정을 한번 하고 난 뒤에 수정을 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이 뒤쪽 부분을 저희가 입력을 해서 밴드의 주소를 정하게 되는데 옆쪽 부분은 고정되어 있는 값이고요. 자, 이 뒷부분은 한번 설정을 하면 수정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주의를 기울여서 밴드의 주소를 정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밴드의 주소는 변경할 수 없으니 저장 전에 주소를 확인해 주세요 라고 경고창을 띄우고 있습니다. 확인을 눌러서 밴드의 주소를 변경했습니다. 자, 다음은 밴드 키워드 설정. 밴드 키워드 설정. 자, 보통 비공개 밴드 같은 경우에는 상관이 없겠습니다만 검색을 통해서 유입되는 과정들도 멤버들도 있을 수 있으니까 내가 만들고 있는 이 밴드가 어떤 성격이고 어떤 주제로 어떤 활동을 하고 있다라는 키워드들을 등록해주는 화면이 되겠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만들었던 밴드가 산악회이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여행과 캠핑, 국내 여행, 등산, 산악, 국내 여행, 친목 모임, 등산, 산악 이 세 개의 키워드로 등록을 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눌러서 저장을 하고 확인을 해주고 있습니다. 키워드는 변경이 가능한데 30일 동안은 변경이 불가능하고 30일 이후에는 다시 변경이 가능하다는 메시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알림 설정. 자, 새로운 글이 등록되었을 때 나에게 알려줄 것에 대한 것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빠르게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푸시 알림. 자, 밴드에서, 내가 가입된 밴드에서 새로운 글이 등록되면 푸시 알림 기능을 이용해서 알림을 받을 건지 아니면 받지 않을 것인지 결정을 해주는 곳이 되겠습니다.
받을 때도 새로운 글을 받을 것인지, 새로운 댓글을 받을 것인지, 뭐 일정에 대한 알림을 받을 것인지를 설정해 줄 수 있는 세부 설정 항목도 있으니까 참고해서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새로운 글, 모든 글에 대해서 받을 것인지, 나를 언급하고 있는 글에 대해서만 받을 것인지, 아니면 새로운 글에 대해서는 그냥 꺼버릴 것인지, 댓글, 그러니까 게시글을 작성하고 그 밑에 댓글을 단 글에 대한 알림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설정들을 하고 있습니다. 자, 아래쪽에는 설명이 안 되고 있지만 일정도 뭐 가까운 일정이 다가온다거나 아니면 정해진 날짜가 되었다거나 이럴 때 알림도 설정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생각하셔서 알림에 대한 모든 설정을 해줄 수 있는 곳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밴드의 친구 초대하기가 되겠습니다. 친구 초대하기. 현재 가입되어 있는 밴드에 새로운 친구를 추가하고 싶다. 새로운 친구를 추가하고 싶을 때는 해당 밴드를 터치하고, 자, 밴드 안으로 들어왔을 때, 자, 지금 화면에 보시는 이 초대라는 아이콘을 터치해서 들어가 보면, 자, 어떤 식으로 상대방을 초대할 것인지 선택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SMS, 단문 메시지, 문자 메시지로 보내서 초대를 할 것인지, 카카오톡 채팅으로 초대를 할 것인지, 이메일이나 링크로 초대를 할 것인지에 대한 걸 물어보고 있는데, 지금은 첫 번째로 문자, 메시지로 초대하는 방법을 사용해 보고 있습니다. 자, 문자를 보내야 되기 때문에 핸드폰 주소록에 있는 연락처의 목록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주소록에 접근을 하겠다는 권한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허용을 해주고, 자, SMS 전송 및 보기 기능을 허용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역시 허용을 해주겠습니다. 허용을 해주고, 나와 있는 목록에 있는 연락처 목록에 있는 친구들 중에 원하는 친구를 터치를 해서 문자 메시지가 보내지게 되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카카오톡으로 보내는 방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초대한 멤버를 카카오톡을 이용해서 카카오톡 친구 목록에 있는 사람들 중에 원하는 사람을 채팅방으로 불러들여서 메시지를 보내고, 이걸 받은 사람은 터치를 해서 해당 네이버 밴드로 가입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친구 초대하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밴드의 글쓰기와 글 공유하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내가 가입되어 있고 사용하는 밴드에 새로운 글을 작성하는 방법을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홈 메뉴에 와 있고요. 홈 메뉴에 있는 내가 가입되어 있는 여러 밴드들 중에서 원하는 밴드를 선택을 하고 들어가 보면 먼저 위쪽에 글쓰기라는 메뉴가 보이고 있습니다. 글쓰기 메뉴를 터치를 해서 들어가 보면 새로운 글을 쓸 수 있는 글쓰기 메뉴가 보이고요. 원하는 글을 다 썼으면 완료 버튼을 눌러서 해당 글이 등록된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완성된 글을 수정하고 싶다고 할 때는 해당되는 작성한 글을 터치를 하면 오른쪽에 조그맣게 지금 잘 안 보이실 텐데 점 3개가 찍혀 있는 더보기 메뉴를 터치해주면 글 수정이라는 메뉴가 보이고 있습니다. 글 수정을 터치를 하고 수정된 글을 확인해 주실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내가 썼던 글을 다른 사람과 공유하는 기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하는 글을 보시다가 아래쪽 메뉴에 보시면 오른쪽에 공유하기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터치를 해서 눌러보면 현재 보이고 있는 이 2번 화면의 메뉴에는 내가 가입되어 있는 밴드들이 보이고 있고요. 내가 써놨던 글, 그러니까 공유하고자 하는 글이 다른 밴드에 공유를 하고 싶다면 이 부분에서 바로 터치를 해서 원하는 밴드를 선택해 주시면 되고요.
자, 다른 곳으로 공유를 하고 싶다라고 할 때는 아래쪽에 보는 메뉴에 더보기라는 메뉴를 터치해 주겠습니다. 자, 터치를 해주면 공유할 수 있는 앱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뭐 구글 드라이브라든지 클립보드로 복사해서 뭐 메모장에 붙인다든지 아니면 카카오톡에 공유를 한다든지 원하시는 메뉴를 선택하는데 현재 교재에서는 카카오톡으로 내가 작성했던 이 글을 공유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카카오톡을 선택하고 카카오톡 친구 목록 중에 보이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 원하는 사람을 선택하고 자, 카카오톡 채팅방으로 해당 글이 공유가 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일정 만들기 참석 여부 확인하기 기능입니다. 자, 이 기능을 설명드리기에 앞서서 지금 보고 계시는 이 화면에 있는 밴드의 메뉴 구성도 아무래도 한 3년 전 교재이다 보니까 현재 메뉴와 조금 달라서 현재 메뉴의 상태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기존의 아래쪽에 메뉴 구성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채팅, 이미지, 캘린더, 멤버, 더보기 이런 기능으로 하나, 둘, 셋, 넷, 5개의 메뉴가 보이고 있는데 지금 현재 네이버 밴드의 화면 구성은 이 보시는 것처럼 아래쪽에 6개의 메뉴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가입되어 있는 밴드의 채팅방을 볼 수 있는 메뉴와 현재 밴드의 사진첩을 볼 수 있는 메뉴, 현재 밴드의 일정을 확인할 수 있는 메뉴, 현재 밴드의 첨부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메뉴, 그 다음에 현재 밴드의 멤버들을 확인하고 추가하는 메뉴, 그 다음에 설정하는 메뉴, 이렇게 해서 6개의 메뉴가 현재는 존재하니까 참고하시고 다시 교재의 내용으로 되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지금 하고 싶은 작업은 일정 만들기입니다. 그래서 밴드 메뉴 중에 아래쪽 가운데에 있는 일정, 캘린더를 선택해 주시고 열린 캘린더 중에 새로운 일정을 등록하기 위해 더하기 버튼을 터치해 주고 있습니다. 자, 일정의 이름을 작성해 주고 날짜를 선택하고 자, 보시는 것처럼 날짜를 선택할 수 있고요. 위치가 있다면 위치도 선택을 해주고 자, 이 밴드의 모임은 산악회니까 트럭산을 지금 위치로 지정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원하는 위치를 검색해서 원하는 위치까지 고른 다음에 자, 참석 여부 확인 요청이라고 되어 있는 메뉴가 활성화되어 있고 해당되는 날짜까지 참석 여부를 확인해 주십시오 라는 기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일정이 추가가 되는 화면을 보시면 네, 이렇게 지금 일정이 추가된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거 말고도 밴드에서 사용하는 기능들은 뭐 많이 있는데 지금은 일정을 만들고 해당되는 일정에 참석하는 여부를 확인하고 있는 기능에 대해서 계속 보고 있습니다. 터치해서 들어가 보면 내가 참석을 할 것인지 불참을 할 것인지 정하지 못했다든지 참석 여부를 선택하고 해당되는 글이 등록되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밴드 탈퇴하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입되어 있는 밴드 아래쪽 하단에 있는 메뉴에 더보기 메뉴를 터치해주면 설정 메뉴가 뜰 것이고요. 자, 설정의 아래쪽 부분에 내려가시면 밴드 탈퇴하기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해당 부분을 터치하면 밴드를 탈퇴할 수 있는 메뉴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네이버 밴드의 여러가지 아주 기본적인 기능들, 안에 좀 다양한 기능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기본적인 기능들에 대해서 소개를 해봤고요. 기본적으로 밴드를 만들고 밴드를 가입하고 해당 밴드에 글을 쓰고 이런 알림을 받고 이런 정도의 기능들만을 개괄적으로 한번 살펴봤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카카오톡과 네이버 밴드의 차이점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네이버나 카카오의 기본적인 기능만을 제가 소개시켜 드렸으니까 나머지 좀 세밀한 기능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사용하시면서 문의하실 내용이 있으면 복지관으로 수업 시간 중에 아니면 수업 외 시간이라도 오셔가지고 문의를 해드리면 성의껏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카카오톡과 네이버 밴드에 대한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네이버 앱을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에서 제공하는 앱으로 지금 화면에 보고 계시는 플레이스토어에서 네이버로 검색했던 화면인데요. 보시면 이름은 그냥 네이버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이버라고 되어 있는데 어떤 앱이냐, 우리가 보통 네이버를 홈페이지 시작 페이지로 두고 검색이나 컨텐츠들을 여러 가지 컨텐츠들의 내용을 확인하는 방법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이걸 스마트폰에서 지원해주는 서비스를 하고 있는 게 이 네이버 앱이 되겠습니다. 스마트폰에서는 조금 차이점이 하나 있다면, 검색 기능을 AI 검색 기능이 조금 강화된 형태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 보통 텍스트를 입력한 문자를 이용한 검색 방법 이외에도 소리를 이용한 검색, 이미지를 이용한 검색 이런 것도 가능하고 QR코드나 바코드 확인도 가능합니다. 지금부터는 이 네이버 앱을 직접 다운로드를 받고 설치하는 과정을 그대로 따라하면서 앱의 사용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실습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스마트폰의 화면이 되겠습니다. 왼쪽 아래쪽에 보시는 초록색의 네이버라고 써져 있는 이 앱이 네이버 앱이 되겠습니다. 일단 삭제를 할 건데 삭제하기 전에 잠깐 들어가서 어떤 앱인지 한번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이버 앱이 실행되는 화면이고요. 화면의 구성은 위쪽에 메뉴들이 존재하고 컴퓨터 화면 홈페이지처럼 네이버 검색창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몇 가지 조금 다양한 메뉴를 사용할 수 있는 것들이 존재합니다. 이 화면은 나중에 다시 한번 소개를 시키도록 하고, 이런 형태의 앱을 사용하는 방법을 지금부터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저는 기존에 설치되어 있던 이 네이버 앱을 삭제를 먼저 조금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참고로 앱을 삭제하실 때 나타나는 메뉴, 해당 앱을 길게 터치하시면 나타나는 메뉴인데 이렇게 네 가지의 메뉴가 있습니다. 조금 신경 써서 보셔야 될 부분은 이쪽에는 삭제와 이쪽에는 설치 삭제를 구분하실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왼쪽에 보고 계시는 이 삭제는 이 삭제 같은 경우에는 그냥 삭제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삭제는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 홈 화면에서 이 아이콘을 삭제하겠다는 뜻이 됩니다. 프로그램 자체를 완전히 지우지 않고 홈 화면에서 해당 앱의 아이콘만 삭제하는 메뉴가 삭제 메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앱을 완전히 삭제하고 싶으실 때는 그 옆에 있는 설치 삭제 버튼을 눌러서 삭제해 주시면 됩니다. 저는 설치 삭제를 눌러서 해당 앱을 완전히 삭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인을 누르고요. 네, 네이버를 제거했습니다 라는 메시지가 뜨면서 해당 앱이 삭제가 되었습니다. 홈 화면에서 삭제도 되었고 이쪽 안쪽에 있는 네이버 앱스 화면에서도 네이버 앱이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자, 완전히 삭제했으니까 이번에는 플레이스토어에 들어가서 네이버 앱을 다운받아 보겠습니다. 자, 검색어를 네이버를 써주시면 위쪽 첫 번째 보이고 있는 이 앱이 되겠습니다. 초기에 설치하실 때는 설치 버튼을 터치해서 설치 과정이 진행되게 되겠습니다. 자, 설치 과정은 크게 해당 앱을 내 스마트폰으로 다운로드를 받는 과정과
다운로드가 완료가 되면 해당 다운로드 받은 파일을 스마트폰에 설치하는 설치 과정, 이렇게 다운로드와 설치 과정 두 개로 나눠지게 됩니다. 용량은 지금 118메가 정도로 보이고 있는데, 네, 진행 과정이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이 과정은 다운로드 과정이 되겠습니다. 다운로드는 스마트폰의 성능이라든지 와이파이나 데이터 통신의 연결 상태에 따라서 걸리는 시간이 조금씩 다르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운로드 과정이 다 끝나고 이제는 설치 과정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메시지를 설치 중이라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운로드나 설치 과정 중에 설치 작업이 조금 걸릴 테니까요. 다운로드나 설치 과정 중에 홈 버튼이 눌러져 가지고 이렇게 화면 바깥으로 나가셔도 진행 과정은 계속 동작이 되고 있으니까 걱정 마시고 다른 작업을 하셔도 무방할 겁니다. 계속 설치 중입니다. 보고 계시는 화면이 설치가 다 된 상태입니다. 확인해 보시면, 자, 지금 이쪽 오른쪽에 보시면 이쪽에 설치라는 단추였었는데 열기라는 버튼으로 바뀌어 있고요. 여기서 열기를 하셔도 네이버 앱이 실행이 되겠습니다만, 일단 저희는 홈 버튼을 눌러서 홈 화면으로 빠져나가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앞전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기본 옵션으로는 앱을 설치하게 되면 홈 화면에 같이 설치되는 것이 아니라 화면을 밀어 올린 이 앱수 화면에 이 부분에 지금 네이버가 설치된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네이버 앱이 설치가 됐지만 홈 화면으로 빠져나가 보면 해당 앱은 홈 화면에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필요할 때 원하는 앱을 길게 터치를 해서 자신이 원하는 홈 화면의 위치에 가져다 놓으시고 자주 사용하는 것들을 이런 식으로 등록해서 사용해 주시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보여드렸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설치된 홈 화면에 있는 네이버 앱을 터치해서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 가지 정보들을 알려주고 있는데 그대로 건너뛰지 말고 그냥 다음으로 계속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어떤 기능들이 있고 이런 게 된다는 내용들을 쭉 보여주고 있는데 계속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리고 네이버 시작하기 버튼을 터치해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지금 로그인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로그인 없이 나중에 할게요 라고 하고 로그인 없이 이 네이버 앱을 사용해도 기본적인 기능, 검색 기능에 대해서는 충분히 사용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네이버에서 제공하는 여러 가지 서비스들을 좀 원활하게 사용을 하시기 위해서는 꼭 로그인 과정을 한번 거쳐 주셔야 네이버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서비스들을 받아보실 수가 있으니까 혹시 네이버 아이디가 없으신 분들은 네이버에 가입을 하셔서 네이버 아이디로 로그인하는 과정을 거쳐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로그인하는 과정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인증 보니까 좀 가리고요. 제 아이디를 넣고 비밀번호를 넣고 로그인을 해보겠습니다. 네, 로그인 과정이 끝났고 네이버 시작하기 버튼이 활성화되었습니다. 터치해서 들어가 보면 지금 네이버 앱에서
제 스마트폰, 내 기기의 위치에 접근을 하고 싶다라고 해서 허용 권한을 부여할 건지 말 건지 물어보고 있습니다. 위치 정보를 허용을 해줘야 현재 위치의 날씨라든지 현재 위치의 시간이라든지 지도에 관계된 것들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위쪽에 보시는 앱 사용 중에만 허용이라는 메뉴로 허용을 해주고 계속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의 사용법 팁을 보여주고 있고요. 자, 넘어가면 네이버 앱이 설치되어 있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특이하게 먼저 보실 부분은 이 오른쪽 위쪽에 제가 사용하고 있는 프로필의 이미지가 보이고 있는데요. 이 상태로 내가 로그인이 되어 있다, 되어 있지 않다를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한번 터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하기 눌러서 현재 제 네이버 아이디가 보이고 있고요. 로그인 되어 있는 상태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아래쪽에 가입표로 빠져나가서 다시 첫 번째 화면부터 한번 보고 한 개씩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 화면은 크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위쪽에 있는 메뉴들과 중간에 있는 검색창과 그리고 아래쪽에 있는 3개의 메뉴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가운데 부분에 있는 검색창은 네이버 홈페이지 사용법과 똑같습니다. 검색어를 쓰고 이 부분에 검색어를 쓰고 해당 검색어로 특정한 것을 찾을 수 있는 검색 기능을 제공해 주는 곳이고요. 조금 차이가 있다면 아래쪽 부분 먼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이버에서는 이 가운데 초록색 버튼, 지금 약간씩 줄어들었다 커졌다 하고 보이고 있는 이 부분을 부르는 명칭이 네이버에서는 아마 초록색 점이라고 해서 그린 닷이라고 부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양쪽 옆에 쇼핑과 뉴스 해가지고 2개의 버튼이 존재하는데 직접 버튼을 터치하셔도 되고요. 다시 홈으로 화면을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밀면 나오는 이 부분이 쇼핑에 관계된 메뉴들이 될 테고 다시 홈으로 빠져나와서 이번에는 화면을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밀어서 나오는 이 화면이 뉴스나 콘텐츠에 대한 메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네이버 첫 번째 홈 화면에서 터치를 해서 오른쪽으로 미느냐 왼쪽으로 미느냐 다시 홈 화면에서 왼쪽으로 밀어서 오른쪽으로 미느냐 이런 식으로 화면을 좌우로 움직이면서 사용해 주시면 되고요. 가운데 있는 그린 닷이라고 부르는 터치 아이콘을 터치해 보면 보시는 것처럼 다양한 검색 기능의 여러 가지 방법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한 개씩 차례차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위쪽 메뉴로 올라가 보면 자, 이 부분인데요. QR 체크인에 대해서는 나중에 따로 카카오톡 QR 체크인과 함께 모아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네이버에서 제공하고 있는 페이 서비스를 사용하는 메뉴와 네이버의 알림을 받을 수 있는 메뉴 그리고 현재 네이버의 로그인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이런 메뉴가 존재합니다. 다시 빠져나가서 이번에는 왼쪽 위에 있는 더보기 메뉴를 터치해보면 네이버의 다양한 기능들을 더 사용할 수 있는 다양한 메뉴들이 존재합니다. 자, 이 더보기 메뉴 안쪽은 네이버 아이디가 있어서 로그인을 해야지만 사용할 수 있는 메뉴들입니다. 네이버의 메일과 네이버 쇼핑이라든가 네이버 블로그라든가 이런 것들은 회원 가입을 한 후 로그인 한 후에 사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